제가 이 제품 자체가 별로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마모가 된 게 보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3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상당한 수준의 앱등이인데요, 이런 저 같은 앱등이들도 이 제품은 좀 사기 그렇다, 진짜 이걸 지금 사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애플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여러분들의 구매 리스트에 있다면 당장 지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나 이거 아이패드 미니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제품 자체가 별로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좋고 이 제품의 휴대성도 좋고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이패드 미니를 새롭게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 미니 같은 경우가 가장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이제 곧 새로운 세대가 출시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작정 아이패드 미니를 지금 당장 구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꼭 미니가 아니라고 해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2023년에는 아직까지 아이패드 시리즈가 한 개도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아이패드 제품이 새롭게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도 내가 올해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아이패드 10세대를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패드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내년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아이폰 14입니다. 사실 이 제품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당장 사려고 한다면 말리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14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불과 작년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노치가 달려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프로와 일반 라인업 모두 노치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폰 14을 지금 구매한다면 가격도 그렇게 싸게 구매할 수 없을 뿐더러 외관까지도 약간은 구형 느낌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폰 14 살 돈이면 좀 더 투자해서 차라리 이번에 나온 15을 구매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15에서는 48메가픽셀의 카메라와 다이나믹 아일랜드, 거기에 고급스러운 무광 마감 디자인까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뭔가 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대거 일반 모델로 좀 넘어온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이폰 14을 구매할 거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몇만 원을 더 주고 아이폰 15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뭔가 훨씬 더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아이폰을 찾고 계신다면 이 14 시리즈 말고 차라리 이 13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이폰 13 오랜만이죠. 사실 아이폰 13이랑 이 14이 거의 외관으로 봐도 이렇다 할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봐도 똑같이 생겼죠. 유광 마감, 카메라 배열, 카메라 개수, 생김새 전부 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사실 큰 차이점은 칩셋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세대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폰을 찾는다면 아이폰 13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시와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출시한 파인우븐 케이스입니다. 저도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이걸 처음 만져보고 좀 써봤는데 일단 첫 느낌부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파인우븐 케이스가 기존의 가죽 케이스를 대체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의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죽 케이스에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뭔가 퀄리티에서 역체감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내구도였어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보면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마모가 된 게 보이죠? 기존 가죽 케이스는 1년 동안 사용을 해도 뭐 스크래치 정도는 생겼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내구석이면 아마 케이스를 금방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가죽 케이스에 비해서 뭐 데미지에 취약한 것 뿐만이 아니라 스크래치도 굉장히 잘 되고요. 또 물 같은 걸 흘리면 이게 흡수돼가지고 얼룩이 생기는 등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케이스라는 게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보호하는 제품 자체도 내구도가 많이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의 가격이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기존 가죽 케이스와 동일한 85,0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사실 애플 정품 케이스 가격은 뭐 제품의 퀄리티나 뭐 색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비싸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온 건 맞지만 85,000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좀 아까운 느낌? 차라리 애플 정품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면 저는 실리콘을 사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잘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가죽 케이스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애플 제품을 비싸도 썼던 이유는 정말 그 완벽하게 맞는 그 핏감, 그 일체감,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이 제품을 85,000원 내면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요즘 나오는 뭐 프리미엄 케이스들 이런 걸 구매하거나 아니면 가성비 제품을 뭐 종류별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케이스들 링크도 같이 걸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예요. 바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썬더볼트 케이블입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아이폰 15에 사용할 케이블을 구매하신다면 이 제품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USB 3.0의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사실 이 3.0의 속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썬더볼트만큼 좋은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썬더볼트 케이블은 USB-C 타입 케이블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그리고 가장 비싼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 썬더볼트 케이블은 서드파티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3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케이블 치고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제가 오늘 가져온 애플 정품 썬더볼트 케이블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길이를 선택해도 무려 85,000원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다양한 케이블들로 다같이 속도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케이블을 사용해도 아이폰 15 프로의 모든 성능을 다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85,000원짜리 이 비싼 케이블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케이블 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MFI나 MFM 이런 인증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애플 충전 규격 인증인데 실제로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플에서 인정받은 제품이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따로 인증하는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정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뭐 더 빠르거나 더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여러분들이 이 제품 대용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앱등이도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여러가지 애플 제품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품들은 실제로 다 사용을 하고 또 이런 시점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